이런 여러 사람들의 답변을 들으면서 제가 느꼈던 게 있어요. 주식 투자로 돈을 버는 것보다 어쩌면 더 높은 경지를 다들 꿈꾸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다 하는 거였어요. 반갑습니다. 한주주입니다. 카지노에서 나와서 계속 밖에 있어라. 인덱스 펀드의 아버지 존 보글의 이야기입니다. 투자를 해놓고 주식시장에서 빠져나오라는 이야기죠. 이 존 보글이라는 분은 S&P 500에 투자를 했다면 카지노, 즉 시장에서 좀 멀어지라고 주장을 했어요. 한번 그 주식을 샀으면 영원히 보유하면 그만이라고요. 그렇게만 하면 유수의 펀드 매니저들보다 우위를 점하할 수 있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실전이 잘 되지 않아서 그렇죠. 주식시장에는 근데 무한한 위험이 잠복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스스로 막 제어하려고 애쓰다 보면은 복잡한 이 주식시장에서 길을 잃어버리기 십상이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막 방황하다가 주식시장을 떠나곤 합니다. 그리고 존 보글은 이어서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금융시장이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게 되면 투자자가 제 몫을 확실하게 챙길 수 있는 방법은 인덱스 펀드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리고 이런 수익이 복리와 만나면 투자자는 장기간에 걸쳐서 엄청난 자산을 축적하게 된다. 물론 제가 인덱스 펀드에 굉장히 많은 비중을 투자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말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일리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존 보글의 이런 투자 제안은 반박의 여지를 찾기가 좀 어렵죠. 굉장히 명백하고도 쉬운 방법입니다. 하지만 큰 문제가 있어요. 바로 실천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이 방법이 투자자가 주식을 사고 파는 데서 오는 그 짜릿한 흥분을 느낄 수 없다는 단점이 있어요. 이 즉각적인 결과를 통해서 보상을 얻는 게 이 주식 투자에 어떻게 보면 되게 큰 매력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짜릿한 흥분이 사라진다면 주식시장은 지나치게 고요해질 겁니다. 저는 가끔 이게 주위 친한 지인들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요. 뭐라고 하냐면 왜 주식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제가 할 때 예상하는 답변은 뭐겠어요? 주주야, 주식은 당연히 돈 벌려고 하는 거지. 이런 대답이겠죠? 근데 진짜 의외로 생각지도 못한 답변들이 막 출몰합니다. 주주야, 돈도 돈이지만 재미가 없으면 안 하지. 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이거 오르내리는 거 보는 게 내 일상의 활력소야. 야, 이런 재미라도 있으니까 투자하는 거 아니겠냐? 그리고 또 이런 답변도 있어요. 주식은 일종의 게임 같은 거잖아. 내 의사결정이 옳고 그르다는 거를 바로 확인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사람들의 답변을 들으면서 제가 느꼈던 게 있어요. 주식 투자로 돈을 버는 것보다 어쩌면 더 높은 경지를 다들 꿈꾸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다 하는 거였어요. 투자를 재미있는 일상의 활력소로서, 그러니까 게임으로서 주식을 대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입장은 좀 달라요. 본업이 있는 사람이 재테크 용도로 주식을 활용하면서 재미를 느끼고 있다라고 하면은, 아니면 주식을 게임으로 즐기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게 성공적으로 장기간 지속되기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주식을 즐기는 현상에 대해서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놀이하는 존재, 즉 호모 루덴스로 태어났기 때문에 놀면서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한다. 그러므로 놀이하는 존재인 인간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 놀이하는 존재들이 가장 또 즐거워하는 놀이터가 바로 주식시장이죠. 이처럼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지적한 인간의 호모루덴스적인 이 성향은 반드시 이기는 투자를 위한 그런 선택을 외면하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식 투자에서 흥미나 재미를 막 만끽하고 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증거기도 하겠죠. 우리는 지난 몇 년 동안 주식시장 롤러코스터를 경험했어요. 2019년부터 지금 2023년 정도까지요. 이때 우리는 웃돈을 얹어서 막 주식 열차 탑승 티켓을 사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투자자분들을 많이 봤죠. 그리고 그게 나 자신이기도 했고요. 내가 어떤 특정 주식을 사려고 막 째려보고 있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이 주식의 주가가 계속 오르기만 해요. 이게 너무 마음이 야속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에라 모르겠다. 더 이상 못 참겠어. 지금이라도 이 주식을 사야겠어. 하면서 이 주식을 탁 질렀을 때는 갑자기 주가가 막 롤러코스터 낭떠러지 그 구간에 진입합니다. 내가 이 기업 주식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믿음이 있다면 그 아찔한 시간, 그리고 지루한 시간을 또 이겨내야 되겠죠. 이런 지루한 시간, 이 인내심이 필요한 시간에
재미나 흥미, 게임 같은 요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식을 게임처럼 들어오셨던 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 많이 경험을 하셨었을 거예요. 인생사를 돌아보면은 나 자신을 공경에 처하게 하는 거는 결국 나 자신입니다. 주식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투자의 실패 원인을 돌이켜보면은 전문가한테 너무 의존했던 내 자신, 또는 과도하게 레버리지 투자를 했던 내 자신, 또는 엇나간 방향으로 열심히 노력했던 내 자신, 모두 이런 것들이 스스로 내린 선택한 결정이잖아요. 그런데도 이 투자자들은 이런 것들을 쉽게 내려놓지 못합니다. 망하는 테크트리로 진입을 한 것일지라도 이걸 쉽게 나의 투자 결정을 내려놓지 못해요. 즉, 우리의 주식 투자를 복잡하게 만드는 거는 결국 외부적인 요인이라기보다는 투자자 자신의 내적 요인이 더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를, 주식 시장을 막 열심히 분석하고 공부하려고 애쓰기 전에 자기 마음을 먼저 비춰보면 어떨까요? 어떤 욕구와 어떤 감정이 막 꿈틀대고 있는지를 지그시 한번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주식 투자를 할 때만큼은 그 복잡한 마음을 좀 정리하고 내려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식시장은 아시다시피 나의 욕구나 나의 감정을 채워줄 수 있는 공간이 아니잖아요. 결국 이 말은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도인이 되자는 겁니다. 투자는 저는 돌을 닦는 것처럼 엄청난 인내심이 필요한 일인 것 같아요. 특히 장기 투자를 결심하셨다면요. 시황이 되게 좋아서 단숨에 이 부에 올라탔다고 하더라도요. 주식시장의 이 다양한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어야지 부자로서 남을 수가 있겠죠. 우리가 번 돈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을 겁니다. 주식은 앞서 이 존 보글이 이야기한 것처럼 알고 보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카지노에서 나와서 계속 밖에 있으면 되는 거죠. 이것이 개인의 노력 여부에는 아무 관심도 없는 이 주식시장을 이길 수 있는 단순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단순하게 이길 수 있는 이 게임을 애써서 지는 게임으로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제 유튜브가 스스로의 좀 투자를 돌이켜보는 계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주주님들 편안한 밤 되세요.